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어느 대로변 퇴근 시간에 분주한 발걸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35의 이 남자는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요. 경력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절의 말들이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서류 가방 속에는 또 다른 회사의 면접 공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접어넣은 종이였습니다. 민수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면접은 어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 뒤에 숨은 걱정을 민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엄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석을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어머니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걱정만 해. 전화를 끄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치료비가 이미 500만 원을 넘어섰고 다음 주에도 또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실직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빌리고 카드론까지 받았지만 바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꼭. 민수는 내일의 면접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할머니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듯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시간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자신의 일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민수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내일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할머니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할머니의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마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근처 벤치까지 부축해 모셨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먹으니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정말 고맙다, 젊은이.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니? 모두들 그냥 지나가던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상처를 계속 돌봐드렸습니다. 약국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발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니? 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야,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남 돌볼 여유가 없는데.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실 어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야, 충분해. 내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하자 민수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기 내 차가 와 있구나.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서 있었고 운전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기사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 젊은이가 도와줬어. 할머니는 민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명함 한 장을 건네려는 할머니의 손을 민수는 정중히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고 민수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손수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약값으로 10,000원이 더 나갔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민수는 내일의 면접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그 선택이 내일의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지만 늦지 않으려면 일찍 서둘러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의 거울 앞에 선 민수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입어서 소매가 약간 닳아 있었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두었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꼭.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태성그룹 계열사인 태성물산, 그곳의 영업팀 대리 자리였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나온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교통비 5,000원과 점심값 7,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3만 원, 다음 주 병원비를 내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면접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면접 예상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지원 동기는? 포부는? 강점과 약점은? 수없이 연습했던 답변들이었습니다. 태성물산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현대적인 조명들.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15층 면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수님? 안내 직원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민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면접실은 이쪽입니다.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직원의 친절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지 말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길쭉한 테이블 뒤로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옵저버석으로 보이는 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계신 그분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도 민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제 도와드린 할머니가 왜 여기에? 강민수 씨 앉으시죠.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태그에 인사팀 상무 이철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할머니를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철호 상무의 말에 민수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수입니다. 저는 민수는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력, 강점, 포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간병과 병행하기 어려워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정되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심각한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수의 대답에 면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민수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민수 씨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이철호 상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책임감, 성실함 같은 답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은 어제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실함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직장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동료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고객이 힘들 때 진심으로 돕고 상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민수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왜 저기 있었을까? 혹시 회사와 관련된 분일까? 민수는 건물을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면접이 어땠는지, 할머니가 누구인지 생각할 것이 많았지만 일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면접 잘 봤어? 어머니의 물음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느낌이 좋았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면접을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르는 번호가 걸려와도 즉시 받았고 문자가 오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성물산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드린다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은 있어.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사이 다른 회사 면접도 2군데 더 봤지만 마음은 온통 태성물산에 가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성물산 인사팀입니다. 최종 면접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최종 면접? 민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민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1차 합격. 이제 한 단계만 더 넘으면 됩니다. 다음 날 민수는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다시 다렸고 구두를 닦고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최종 면접은 임원진이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이번에는 20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복도, 더 넓은 대기실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3명의 지원자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안내를 받고 들어간 면접실은 이전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태그에는 대표이사 김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석 옵저버석에는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고 민수를 보자 반갑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수 씨 앉으십시오. 김태수 대표의 목소리는 중후했습니다. 1차 면접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인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더군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태수 대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반년간 경력 공백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와 구직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라인 강좌로 영업 스킬과 무역 실무를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보죠? 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김태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시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드뭅니다. 그 순간 구석의 할머니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업무 역량, 외국어 능력, 영업 전략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민수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태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급한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순간 어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면접 전날 할머니를 도왔던 바로 그 순간이 저는 돕겠습니다. 민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제 일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대표는 잠시 민수를 쳐다보다가 옆에 앉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 할머니는 이 친구면 될 것 같구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는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저녁 무렵이었지. 나는 길에서 넘어졌어.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모두들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까지 사다 발라줬지.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은 놀란 표로 할머니와 민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보답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정중히 거절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더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태수야,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됨은 가르칠 수 없어. 김태수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격? 지금 바로?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급여와 복지는 인사팀에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온 민수는 복도에서 잠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년간의 고통스러운 구직 활동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괜찮아.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내가 나를 도와줬잖니.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실력은 사람됨에서 나온다는 것.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됨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져. 너는 그걸 가진 사람이야.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주렴.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선행이 정말 돌아오는구나. 착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었어.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어머니의 기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월요일 아침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 산 와이셔츠가 약간 뻣뻣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사원증과 명함을 받고 영업이 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팀장은 40대 중반의 차민호 차장이었습니다. 강민수 대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저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민호 차장은 친절하게 인사하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민수 대리님 자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같은 팀 박진호 대리님이고요. 차장의 소개에 민수는 옆자리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박진호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약간 당황했지만 아마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주로 시스템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차민호 차장이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차장, 박진호, 그리고 다른 팀원 2명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차장이 물었습니다.
민수 대리는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면접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민수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면접 전날 우연히 회장님 어머니를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순간 박진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줄로 들어온 거네요?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박진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 많죠. 능력은 안 되는데 줄을 잘 잡아서. 차민호 차장이 급히 말렸습니다. 진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 대리는 정당하게 면접을 봐서 들어온 거야. 하지만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첫날부터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적대감은 명확했습니다. 오후에도 박진호는 민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친절했지만 박진호의 태도는 계속 차가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민수는 차민호 차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박진호 대리님이 저한테 왜 그러는 건가요? 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대리. 사실 진호가 이번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진호도 같은 자리에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민수 대리가 합격하고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 때문에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는 민수 대리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 어머니를 도와준 이야기가 사내에 퍼졌거든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정말 특혜를 받은 건 아닌데 나는 알아요. 하지만 진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민수 대리가 능력을 보여주면 다들 인정할 거예요. 차장의 위로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진호는 노골적으로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메일에서 민수를 빼버리거나 심지어 민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일부러 오류를 찾아내 지적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참았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차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대리. 사실 진호가 이번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진호도 같은 자리에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민수 대리가 합격하고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 때문에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는 민수 대리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장님 어머니를 도와준 이야기가 사내에 퍼졌거든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정말 특혜를 받은 건 아닌데 나는 알아요. 하지만 진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민수 대리가 능력을 보여주면 다들 인정할 거예요. 차장의 위로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진호는 노골적으로 민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메일에서 민수를 빼버리거나 심지어 민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일부러 오류를 찾아내 지적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중립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참았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며 일에 매진했습니다. 고객사 미팅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보고서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차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민호 차장도 민수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민수 대리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번 달 실적이 좋은데 민수 대리 기여가 컸어요. 차장의 칭찬에 민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민수와 박진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민수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 정말 짜증나는 거 알아? 박진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나 도와줬다고 인생 역전? 웃기고 있네. 박 대리님.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박진호는 계속했습니다. 너 없었으면 내가 승진했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회장 할머니한테 잘 보여서 줄 잘 탔으니까 좋겠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 대리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하게, 웃기지 마. 다들 알아. 너 특혜 받은 거. 박진호가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건 면접이랑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면접도 정당하게 봤고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제 능력 때문이에요. 특혜랑은 상관없어요. 박진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두고 봐. 언젠가 내 꼬리가 잡힐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오해와 적대감을 받아야 할까? 왜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도 기분이 무겁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차민호 차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수 대리, 큰일 났어요. 차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진호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민수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신입 대리의 특혜 입사 의혹. 글의 내용은 민수가 의도적으로 회장 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입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넘어뜨린 것도 민수가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민수를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민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저 사람이 그 신입이래. 진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까? 요즘 그런 식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슬쩍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회사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차민호 차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대리,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네요. 민수는 각오하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상무실에 들어가자 이철호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수 대리.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게시판 글 봤죠?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면접 전날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날 회장님, 어머니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냥 넘어지신 할머니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민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장에서 처음으로 그 할머니가 회장님 어머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철호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민수 대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를 넘어뜨린 것도 민수 대리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날 현장에 CCTV도 있었고 목격자들도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민수 대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무의 말은 공정했지만 민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수 대리는 자택 대기 조치됩니다. 급여는 정상 지급되고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수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대기하란 말씀이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민수는 회사를 나섰습니다. 겨우 한 달 다닌 회사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냈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하나. 결국 이런 꼴이 되는데. 처음으로 민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면접장에서 할머니를 못 본 척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집에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일찍 왔구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민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찍 퇴근한 거예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 됐네요, 엄마. 계속 그렇게 건강하세요. 응,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데 엄마가 힘내야지. 전화를 끊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지금 자택대기 상태라는 것을, 혹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모레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민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의 연락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자 차민호 차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대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박진호가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힘내세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진호가 증거를, 무슨 증거를 만들어낸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이철호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 대리,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표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인사팀으로 가자 이철호 상무뿐 아니라 김태수 대표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도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민수를 보자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수 대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상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호 대리의 제보에 따르면 상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대리가 사건 당일 사전에 회장님 어머니의 동선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박진호 대리. 증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사건 당일 민수 대리의 위치 추적 기록입니다. 민수 대리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는 황당했습니다. 그날은 면접 준비 때문에 서점에 들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대리가 우리 회사를 사전에 조사한 흔적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접속 기록, 임원진 검색 기록 등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면접 준비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특이한 점은 박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에 대한 검색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어머니를 검색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박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진호 대리, 이 증거들이 정말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박진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김태수 대표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김태수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앉아들 계세요. 나도 앉을게. 할머니는 민수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늦었구나. 미안해. 할머니는 민수를 안심시키듯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김태수 대표와 이철호 상무를 쳐다보았습니다. 태수야, 상무님, 그리고 거기 박진호 대리라고 했나?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5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위엄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니까. 할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 기사에게는 미리 가 있으라고 하고 말이야. 요즘 나이 들어서 혼자 걷는 게 좋더라고.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지. 주변에 사람은 많았어. 퇴근 시간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모두들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지. 할머니의 눈빛이 그날의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왔어. 바로 이민수였어. 민수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까지 사다 발라줬어.
그것도 자기 돈으로.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답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을 때 정중히 거절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 순간 나는 느꼈어. 이 청년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사전에 내 동선을 파악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머니는 박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대리,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한 거지? 박진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 대리의 위치 기록과 검색 기록이. 증거?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내가 사업 50년 하면서 그런 거 수없이 봤어. 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나는 그날 민수의 눈을 봤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 그건 거짓일 수 없어. 할머니의 말에 박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나를 도와준 그 시각에 민수가 내가 누구인지 알 방법은 없었어. 나는 평범한 할머니 차림이었고 명함도 주지 않았어. 차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렇다면 이철호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호 대리가 제시한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조사하겠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민수는 결백해. 내가 증인이야. 할머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박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진호 대리 할 말 있으십니까?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리, 혹시 당신 그날 거기 있었어? 박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저녁 횡단보도 근처 편의점에서 당신을 봤어. 할머니의 말에 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그건 당신도 내가 넘어진 걸 봤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그냥 지나갔어.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진호에게 쏠렸습니다. 그게 저는. 박진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은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내가 넘어진 걸 봤어. 그리고 잠깐 멈춰섰지.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결국 그냥 가버렸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민수를 비난하고 있어? 박진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정말 바빴고. 바빴다고? 할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누구나 바빠. 민수도 바빴어. 다음 날 중요한 면접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나를 도와줬어. 차이가 뭔지 알아? 사람됨의 차이야. 할머니의 말에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조사 결과 박진호 대리가 제시한 증거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은 일반적인 이동 패턴이고 검색 기록도 면접 준비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회장님, 어머니에 대한 검색 기록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진호 대리, 대표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모함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직무윤리 위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탈락한 게 억울해서 억울함을 풀 방법은 많아요. 이철호 상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박진호 대리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박진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박진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이 공존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되면 안 되니까. 김태수 대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강민수 대리, 이번 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는 잠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민수 대리를 특별히 챙겨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잘 키워야 해.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회사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세상이 힘들어도 내 마음을 잃지 마. 착하게 사는 게 손해 같아도 결국엔 좋은 일이 돌아와. 오늘처럼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보자꾸나. 민수는 할머니가 떠나는 차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민수를 팀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 대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억울하셨죠? 다들 민수 대리님 편이었어요. 동료들의 위로에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차민호 차장도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잘 견뎠어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 새로 시작합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박진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집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박진호도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진호도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는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았습니다. 민수의 성실함과 능력은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고객사 미팅도 성공적이었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차민호 차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수 대리,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태수 대표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대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합니다. 대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건입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민수 대리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요?
어머니께서도 추천하셨습니다. 민수 대리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까다로웠고 조건도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미팅을 반복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차츰 바이어의 신뢰를 얻어갔고 계약 체결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팀원들도 민수를 도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프로젝트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해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계약서, 선물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계약 당일 아침 민수는 긴장되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회사 회의실에서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김태수 대표, 이철호 상무, 그리고 민수가 참석했습니다. 해외 바이어 측에서는 CEO와 임원진이 왔습니다. 민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회사 소개, 제품 설명, 거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바이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베리 임프레시브 미스터 캥 바이어 CEO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민수 대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수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실직 상태였던 자신이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니. 저녁에는 축하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차민호 차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민수 대리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상사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성취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큰 계약 성사시켰어. 민수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항상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착하게 살아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져도 사람됨을 잃으면 안 돼. 알겠니?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것을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대표가 다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대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특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장으로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해외 사업팀 팀장을 맡게 됩니다. 민수는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대리, 아니, 민수 차장. 대표가 정정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하죠. 계속 이렇게 성장해 주세요.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승진 축하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실력과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사람됨을 잃지 말고.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꿈을 꾸고 있겠죠.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제8장. 민수가 차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외사업팀 팀장으로서 민수는 더욱 바빠졌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팀원들을 이끌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민수 차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팀원들 사이에서 민수의 평판은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이철호 상무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민수 차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상무실에는 김태수 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민수 차장, 박진호 대리 기억하시죠?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기억합니다. 박진호가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직 후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 차장 팀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제 팀에서요? 네, 직접 민수 차장 밑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진호,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민수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성장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진호 대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와 상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민수 차장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주 박진호가 민수의 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박진호는 민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박진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수 차장님, 박진호는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대리님. 민수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진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차장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반성하며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차장님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박진호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차장님께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박 대리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 대리님을 용서합니다. 박진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박 대리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저도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박진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대리님. 이제부터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봅시다. 박진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차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진호는 변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민수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고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태도로 일했습니다. 팀원들도 박진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맞아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진호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차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진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제가 혼자 준비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서였습니다. 박 대리님, 이거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차장님께 배운 것들을 적용해 봤습니다. 박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박진호가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안서로 다음 주 회의에서 발표해 보세요. 제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진호는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박진호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태수 대표도 칭찬했습니다. 박진호 대리,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대로 진행합시다. 박진호는 감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진호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차장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도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천만에요, 박 대리님. 박 대리님 자신의 노력입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박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모함한 사람을 용서하고 기회까지 주시다니. 저는 평생 차장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민수는 박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거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박진호 이야기 들었어.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기회를 줬다며? 네, 할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할머니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진짜 리더의 자질이 있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품는 아량이 더 중요하거든. 할머니께 배운 겁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에게 기회를 주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가 베푼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만들어낼 거야.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진호를 용서하고 기회를 준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할머니를 도와준 그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행은 선행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구장,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고 해외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민수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일했고 둘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민수가 이끄는 해외사업본부는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서가 되었습니다. 김태수 대표도 민수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 대표가 민수를 호출했습니다. 민수 부장,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대표실에는 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두 분께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민수 부장.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임원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상무 직급으로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무요? 아직 제가 나이도 어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능력과 인성이 중요하죠. 민수 부장은 둘 다 갖추셨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회사의 미래야. 젊은 피가 필요해. 받아들여라.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의 상무 승진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최연소 상무라는 타이틀도 따라왔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해 주었고 후배들은 민수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민수 상무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상무님처럼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고위 임원이 되었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후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민수 상무님은 정말 다르세요. 맞아요. 높아져도 변하지 않으시네요. 직원들 사이에서 민수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는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원 전용 식당이 따로 있었지만 민수는 일반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상무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선배들은 다들 바빠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혹시 상무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신입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민수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입사원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고 민수는 친절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무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신입사원은 감격했습니다. 천만에요.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민수 상무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맞아요. 저런 분이 진짜 리더죠.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입원이 아닌 정기 검진만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왔구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오늘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면 된대.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엄마. 너 요즘 회사에서 상무까지 되었다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노력과 착한 마음 덕분이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사람됨을 잃지 마라. 돈이 많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유지해라. 그게 진짜 성공이야. 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민수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네, 엄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착하게,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며.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그렇게 살면 하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해가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방문해 회사 실사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해외 사업 본부장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고 발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만족해했고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엑설런트 프레젠테이션 미스터 캥. 투자자 대표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태수 대표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상무, 정말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투자 유치가 확정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준 덕분입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상무는 항상 공을 팀에 돌리시네요. 그런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대표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 상무.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민수 상무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겸손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시나요? 비결이 뭔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결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네요. 그리고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도와준 것도 그런 교육 덕분이겠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요. 역시 대표는 감탄했습니다. 민수 상무 같은 분이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전 실직 상태로 절망하던 자신, 우연히 할머니를 도와준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소 착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 순간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선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사람됨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태성물산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40의 나이에 부사장이 되었으니 회사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직원 만족도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박진호는 이제 민수의 해외사업본부에서 이사까지 승진했습니다. 한때 민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민수의 가장 충실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부사장님, 박진호가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박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부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부사장님이 저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마 회사를 그만두고 절망 속에 살고 있었겠죠.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사장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이사님.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박 이사님 자신의 노력입니다. 저는 기회만 드렸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박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특히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수는 박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였고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60년 전 고인이 된 우리 회장님과 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자.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여러분, 우리 직원들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강민수 부사장입니다. 5년 전 민수는 길에서 넘어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었죠. 그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그 후 우리 회사에 입사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성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 부사장이 되어 회사를 이끌고 있죠. 하지만 민수가 더 대단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사람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남을 배려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민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연설에 장내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우리 회사의 미래이고 희망이야. 할머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날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외로웠을 거야. 내가 내게 준 따뜻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야말로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저를 믿어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야, 민수야.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어.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었어.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의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5년 전 할머니를 도와준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생 착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 순간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평소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날도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습관이 그날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어머,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늘 회사 기념식이 있었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야. 어머니도 감동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너를 사랑으로 키웠을 뿐이야. 내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오늘의 저가 될 수 있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또 다른 민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민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 같아도 결국엔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삶에 지친 중장년층에게 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행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민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후 민수의 책 할머니를 도와준 날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요즘 입시 준비로 힘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요. 저도 부사장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민수는 태성물산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김태수 전 대표는 회장으로 물러나고
민수가 경영 일선에 섰습니다. 취임식에서 민수는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사람의 능력뿐 아니라 인성도 중시할 것입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회사, 선행이 보상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민수의 연설에 전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그 횡단보도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민수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제가 그날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써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늘은 너를 지켜볼 것이다. 민수는 이 글귀를 평생 간직해왔고 앞으로도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수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는 앞으로도 착하게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또 다른 할머니를 도울 것입니다. 그 작은 선행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은 선행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